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안 강박 관련 장애 간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간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 과정에는 간호 사정이 있습니다. 간호 사정은 환자가 말하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 관찰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한 후에는 간호 진단을 내리는데 진단은 그 문제와 관련된 원인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단기와 장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간호 진단을 내린 다음에는 간호 계획을 세웁니다. 간호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재 방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간호 수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세운 간호 계획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간호 수행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간호를 수행한 다음에는 간호 평가가 내려지는데 문제가 해결된 정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불안장애의 간호 사정입니다. 불안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의 항진 반응이나 기타 불안 관련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생리적인 검사로는 뇌전도, 심전도, 근전도, 발한율이나 심박수, 혈압이나 안면 근육의 패턴 등을 이용하여서 긴장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표 9-5는 불안 관련 장애 간호 사정입니다. 신체 검진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 다른 정신과적 장애나 신체 상태, 물질 사용 등으로 인한 불안 발생 여부와 감별이 필요합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일반적인 의학적 질환에는 호흡기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신경계, 대사성으로 이러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이거나 해를 줄 것으로 인지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사정합니다. 다양한 인지나 감정, 생리, 행동, 사회적 변화 그리고 적응 기전들 그리고 적응 기전은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일 수도 있고 신경증 또는 정신증과 같은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의 수준을 사정합니다. 불안의 수준은 앞에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했지만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 공황까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사정합니다. 삶의 효과성, 만족을 방해하는가, 또 자신감을 강화하는가 등 불안이 개인에게 어떻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불안을 평가하는 자가보고식 심리적 평가 도구입니다. 상태 특성 불안 척도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안 척도입니다. 이 검사는 상태형과 기질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은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평가 도구입니다. 자, 다음은 정신상태 사정 멘탈 스테이트 익제미네이션입니다. 공황장애 환자와 강박장애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MS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는 우선 말의 속도와 억양, 소리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심해지면 의자에 앉아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인 자동증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불안과 걱정, 긴장, 우울, 심각함, 슬픔, 분노 등을 나타낼 수 있고 이인증이나 비현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큰 경우에는 자살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 심할 때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요. 진압력이 혼돈스럽고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단서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들은 자아 개념을 사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생활의 측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는 사회적이나 직업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가족의 생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황 발작과 관련된 사건들을 피하게 됩니다. 또 집에 남아있거나 일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회피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수면과 섭식 문제를 호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박장애 환자의 MSE를 해보겠습니다. 강박장애 환자는 긴장감이나 불안감, 걱정, 양가 감정, 우유부단함이나 안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사고가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강박장애 환자들은 지적 기능은 정상이고 강박사고가 하지만 심할 때는 주의 집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나 감각 기능의 손상도 없습니다. 자신의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오고요. 대인관계와 정상적인 하루 일과 수행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수면장애와 식욕부진, 몸무게의 감소와 개인 위생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간호 과정에서 간호 진단입니다. 불안과 관련된 행동에 따른 간호 진단의 예입니다. 불안한 환자의 간호 목표는 환자가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불안에 견디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방법을 보인다이고 단기 목표는 불안의 정도를 낮추고 불안의 원인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병식을 증진시키고 불안에 대한 이완 반응을 증진시킨다입니다. 다음 표 9-6은 불안 관련 행동에 따른 간호 진단의 예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간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심계항진이나 떨림, 발한, 흉통, 가쁜 숨,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 지나친 걱정, 주의 집중의 어려움, 수면장애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간호 진단을 불안, 공황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로 표현하거나 자신을 돌보는 것과 관련돼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할 때는 이러할 때 간호 진단은 무력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포스러운 대상이나 또는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일 때는 간호 진단을 우리가 공포로 내릴 수 있고요. 또 혼자 집에 있으려 하고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가 사회적 고립으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행동이나 강박적인 사고, 기본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거나 중증의 불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개인의 비효율적인 대처를 간호 진단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행동을 수행하느라 일상적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가 역할 수행 장애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 계획과 수행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안 수준에 따른 간호 중재입니다. 대상자를 위한 간호 중재는 불안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중증 및 공황 수준의 불안에서의 간호 중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생화학적, 환경적, 심리사회적으로 극심한 실제적 또는 인지된 위협으로 간호 진단의 준거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행동화, 극심한 부동성, 임박한 죽음이나 파멸감, 현실을 구별하는 능력의 결여, 문제 해결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때 단기와 장기 목표를 살펴보면 단기 목표는 환자는 일주 내에 불안이 상승될 때 사용할 중재 방법을 말할 것이다. 장기 목표는 퇴원 시까지 불안의 시작 증상을 인지하고 공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중재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이에 따른 간호 중재를 살펴보면 우리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또 간호사의 태도로 인해서 환자의 불안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아주 극심한 불안에 있을 때는 환자 곁에 있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환경은 그 환자의 불안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조용한 장소에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료하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고요.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해야 되고요. 환자가 그리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는 과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호흡백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환청이나 환시가 있을 때는 현실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대화 시에 대화 주제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신체적 요구와 안전에 대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증 및 공황 수준의 불안 환자에게는 안전이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신체적 제한을 설정하고 단호하고 권위 있게 당신은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황 수준의 불안에 있을 때는 환자가 가만히 앉아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걷는 환자에게 고칼로리의 음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필요시에 처방된 약물을 투여해야 되고요. 불안의 고조 증상과 증후, 불안의 진행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심호흡이나 명상, 또 기타 이완법 등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중등도 불안입니다. 중등도 불안의 간호 중재를 살펴보면요. 관련 요인은 상황적 사건이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적 증거를 살펴보면 활력 징후가 상승하거나 중등도의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지각력이 좁아지거나 선택적인 부주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중등도 불안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와 장기 목표를 살펴보면 단기 목표는 환자는 일주 내에 불안을 고조시키는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장기 목표는 퇴원 시까지 불안에 대처하는 어떤 대안적인 행동과 해결책을 사용할 것이다 입니다. 이에 대한 간호 중재는 불안을 규명하도록 환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예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욱 혼란스러운 수준으로 불안이 극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관심을 보이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자와 눈을 맞춘다거나 머리를 끄덕인다거나 환자에게 몸을 앞으로 향해서 말을 듣는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걱정이나 근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의 통로를 차단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걱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명료화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라고 명료화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 발생 직전에 생각이나 감정을 확인하도록 환자를 도와야 합니다.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고 스스로 환자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격려해야 합니다. 또 역할극이나 행동 모방을 통해서 문제의 다른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환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던 행동들을 환자가 탐색해 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에너지를 풀기 위해서 발산 수단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걷도록 하거나 탁구를 하도록 하거나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요. 엔돌핀 수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황장애 간호 중재입니다. 먼저 안전과 안위를 증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프라이버시를 유지시켜 주며 환자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요. 환자는 함께 해주어야 되고 또 환자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짧고 안정감 있게 대화를 해야 되고요. 불안이 심해서 앉아있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간호사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환자와 접촉할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불안이 매우 높은 환자는 간호사가 접촉하는 것 또한 자신을 아주 방해하고 위협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완 기술을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심호흡이나 심상유도, 근육이완술이 있습니다. 심상유도는 이완하기 가능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명상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근육이완술은 몸 전체가 안정될 때까지 수의근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여서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을 교육하는데 스트레스 대처나 관리 방법을 배우게 하고, 또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증상을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포장애 간호중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뢰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환자의 말에 경청과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환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환자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서 외출하기를 거부한다면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공포 상황에 환자를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공포 반응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환자 스스로 공포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으면 공포 대상이나 상황 또는 사건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을 설명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과거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야 되고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실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대체와 행동 대체에 대해서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는 두려운 생각이나 상상을 즐거운 것으로 대체하고 동시에 이완요법을 수행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상황에 대한 직면을 격려해야 됩니다. 공포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대상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는 방법인 체계적인 탈감작을 격려하는데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 사람과 저녁을 먹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환자의 경우는 처음 단계에서는 간호사와 둘이 저녁을 먹도록 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과 친한 사람을 한 명이나 두 명 추가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조용한 곳에서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게 하고요. 또 공포 반응이 좀 더 줄어들면 이제는 복잡한 식당에 앉아서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강박장애 간호중재입니다. 먼저 치료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박 행동을 허용적인 방법으로 수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그 환자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손을 닦는 것에 강박 행동을 가진 환자가 있다면 자신의 더러운 옷을 빨거나 그릇을 씻는 일, 그리고 소지품을 보관하고 병동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대체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강박장애 간호중재에는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또 치료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감정이입을 해줘야 되고요. 또 환자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손을 너무 자주 씻어서 살갗이 벗겨질 것 같은 그런 강박 환자에게는 손을 씻기 전에 바세린을 바르고 그리고 5분에 한 번 씻는 행동을 하는 환자에게는 15분에 한 번 씻도록 그리고 30초나 씻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는 10초 동안 씻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켜 주어야 됩니다. 환자의 일과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활동과 어떤 의식적인 행동 사이에 휴식 시간을 계획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위해서 적당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두어야 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칭찬과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건강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 정보와 지식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환자의 무력감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안장애나 강박장애를 지닌 환자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호평가를 할 때에 환자의 불안 수준이 감소되었는지, 환자는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스스로 인식을 하는지, 환자는 강박 생각과 강박 행동, 공포증, 걱정, 기타 불안장애 관련 증상을 계속 보이는지, 만약 보인다면 빈도는 빈번해졌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더 강해졌는지 아니면 약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또 환자는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환자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환자는 일상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챕터 10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장애 간호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